이제 이런 류의 집들, 그러니까 이제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집들을 하실 때 제일 주의하실 게 뭐냐면 단지를 하나의 건축 허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집이 준공이 다 끝나야지. 그 쉽게 집을 다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집을 분양받아 집을 졌다고 해서 그게 준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준공이 돼야 되니까. 보통은 입주 제한 이런 기간을 조금 정해놓고 많이들 사업을 하시던데. 그건 이제 단지 전체를 하는 경우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일정에 맞춰가지고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입주도 할 수 있게 그런 점은 되게 좋죠. 근데 준비하는 건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거는 뭐 허가 서류만 이만큼일 때고 들어가서. 이 중간에 이게 지주관계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네.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됐어가지고 이제 토지에 대한 거를 수주한테서 토지 소유권 넘기줬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다 토지를 다 정리하시고 현재 토지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면 바로 요거 공사 끝나면 이제 필지 분할할 거거든요. 현재 등기부상에 토지주와 직접 계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하는 거 똑같은 방식이죠. 신탁사 같은 거 필요 없고 신탁사 필요한 경우는 땅에 대출이 껴있고 이제 금융에 돈이 들어와 있을 경우는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탁사를 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없어요. 토지 계약하고 일정에 맞춰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만들어놨죠. 그럼 토지에 대한 부분이 대출이 나오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출은 지금 얘기가 단순하진 않은데 네. 요즘 뭐 주택 때문에 그 대출을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대출 상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거 알죠? 예,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네네. 그 대한민국 0.1%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토지담보대출을 보통 일으켜가지고 보통 이렇게 단독주택은 많이 짓죠. 짓던데 네.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시중 은행에서는 잘 그런 이제 협조 안 해주고 뭐 이제 저축은행이나 뭐 수협은행 그다음에 네.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취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장애인가 평가해가지고 이제 토지 잔금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아마 한 70% 정도는 대출해 줄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가격을 다 오픈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가지고 장난 못 치게.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90평짜리 건축 대지에 도로 지분 포함하고 그다음에 건축 한 40평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11억 정도 나올 거예요. 11억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한 6억, 7억을 대출 받겠다. 네. 라고 생각하면은 약 연소득이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집을 살려고 준비가 돼 있는 분들 자금력이 좀 있어야 돼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11억짜리 집이면 내가 잔압으로 한 7억 정도 내가 내 돈으로 내겠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건축이 들어가려면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건축주가 돼서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한꺼번에 자금을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절차로 하면 토지를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넘겨받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냈지만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그다음에 건축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집도 이제 기존의 집을 처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금 일정을 맞춰야 돼야 하니까 지금 저희가 좀 제안 드린 거는 일단 토지비를 계약금하고 중도금에서 50%를 받을 거예요. 토지비 50%.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평균적으로 토지 한 필지가 한 6억쯤 되거든요. 토지비 50% 내면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드릴 거예요. 등기전을 하고 그 대신에 토지비 미납이 50%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거기다가 채권 설정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명의에 넘어가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건축주가 돼서 건축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건축비는 40평이면은 한 지금 저희 계약 제가 지금 건축비를 평당 1,10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스펙이 좀 건축 사양은 되게 좋은 사양이에요. 네. 고급 사양이라서 아마 그 인근에 비슷한 스펙으로 하면은 한 1,300, 1,400 달라고 할 거래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1,100에 맞춰서 시공을 해드리고 그러면 한 4억 들잖아요. 네. 그러면 잔압은 한 3억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소유권 넘겨가고 건축하려면은 본인이 뭐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한 6억, 7억 정도는 조달을 해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 다녀봤거든요, 주변에. 여기하고 그다음에 많은 데가 오포 쪽도 많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어차피 그 단독주택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긴 힘들어요. 맞아요. 대중교통이 좋은 그게 판교, 그냥 동탄 이런 데도 대중교통은 안 좋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안 좋으면은
그 대신에 이 도로망은 좋아야 돼요. 네. 그 도로망 너무 좋잖아요 여기는.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도로망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진입하는데 진입로가 이 근처에 저쪽 이제 뭐 포곡이나 이런 저 오포 쪽 가보면은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꼬불꼬불 들어가야 되고 뭐 중간에 환경도 안 좋고 한데 여기는 대학교 옆으로 바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 환경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이제 신중부대로 연결되면서 네. 이 신중부대로가 왜 좋냐면 여기서 고속도로가 제2외곽, 외곽, 영동, 경부 다 연결돼요. 심지어 요즘은 세종포천도 연결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망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길이 이제 막혀서 문제인데 길 안 막히면은 여기서 제가 가끔 일부러 이제 삼성동 나가는데 삼성동 30분 잡고 나가요. 용서 타고 쭉 가버리니까 그냥. 그래서 그거 되게 좋다라고 한 거고. 두 번째는 땅 자체인데 이 남향바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땅이 북향이면 암만 잘 줘도 집이 잘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 남향 이게 정남향이 땅 자체 정남이 정남을 안 잡고 그다음에 남향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남사면이라고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조성해 놓은 거는 도로 공도가 한 10도 정도 돼요. 10도. 이 10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제 처형 같은 경우는 17도까지 허가 나오거든요. 17도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수직 직벽 네, 같아요. 근데 이거는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낮추면서 그 대신에 이제 집을 안 칠 때 단독을 안 쳐놓으면은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일조가 가능하면 집이 구석까지 뒤에까지 들어가도 좋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가림이 최소화돼야 돼, 앞집 가림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다 단을 좀 차이나게 조성했잖아요. 단차가. 그래서 여기 아마 앞에 집이 있어도 거리도 상당히 있지만은 한 요즘 기준으로는 한 9시 정도 되면 빛이 쫙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 여건도 되게 좋더라고요. 기본으로는 3m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으로는 가능하면 3m 하려고 한 거고 전체 지금 22개 필지 중에서 16개는 지하 벙커 주차장이 가능해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도로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지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원래 이제 기본 계획 세울 때는 차가 2대 정도 넉넉하게 세울 정도로 해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로 말씀드리면은 입구가 6m, 8m. 그 48회배잖아요. 네. 48회배 정도로 하는데 이제 하시다 보면 여자분들은 별로 지하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 남자 손님들은 지하에 뭔가 만들고 싶었잖아요. 뭐 작업실이 됐든 뭐 창고가 됐든 아니면 자기 뭐 취미방이 됐든. 근데 이제 여기 이론적으로는 이제 한 필지가 90평이면 대략적으로 한 6, 70평까지 지하를 안 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필요 없고 지금 저희 그 11번, 12번 필지를 이제 계약하신 분이 계신데 저기는 이제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집을 크게 져요. 엄청 크죠. 저기 이제 모델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60평. 앉는데 저기 이제 차 세대 들어가게 지하 그 주차장 해놓고 자기 거기다가 스크린 골프 치려고 그래서 그만큼 다 파주기로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그 토목공사가 그냥 언덕까지만 딱 쌓아주는 역할까지만 하시는 거죠, 준영이가? 벙커부터는 이제 건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를 이제 공급할 때는 지금 해놓은 거는 전체 이제 단지 형성을 잡아야 되니까 외곽으로 식생 블록을 다 쌌어요. 네네. 외곽으로 식생 블록 다 싸서 다 완료를 해놨고 그 내부로는 지금 집을 건축할 수 있게 정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네. 정지를 해놓은 거고 기반 시설로 우수, 오수, 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다 인이 좀 다 잡아놓을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계약하면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벽 마감은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뭐 단독주택 11억이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보면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닌데 이 지역에서는 비싼 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근처에서는 11억 정도 저희가 사실 공사비를 제대로 받으면 13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런 집이 없어요. 고급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이런 데 가보시면 옆에 단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단지 내 마감을 전부 다 보강토 했어요. 네. 근데 보강토라면은 보강토가 구조물로서 안정성은 되게 좋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보기가 나빠. 그러니까 저희는 보강토는 안 써요. 보강토 안 쓰고 식생블록은 저게 하나가 크기가 이 높이가 50cm고 길이가 1m예요. 벽돌하는 무게가 400kg예요. 다 장비로 쌌는데 저 이제 외벽은 먼저 순서로 말씀드리면은 필요한 만큼 지하를 이제 파서 지하 구조물 안 쳐요. 그러면 벙커하고 그다음에 창고나 뭐 취미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초가 됐으니까 건축물 위로 올라가는데 이 외벽은 저희 식생블록 저거를 수직으로 쌀 거예요. 토지를 할 때는 경사를 살짝 좀 5도 정도. 저기 보면 조금씩 좀 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안전하니까.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수직으로 쌓고 거기 외벽 마감을 스톤 타일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석재가 됐든 그 한 번 더 마감을 할 거예요. 석재 마감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기반 시설 다 끝나면 땅 완전히 이제 이쁘게 모양 잡아놓고 다 덮어놓을 거예요. 건축 들어가는 것만 걷어내고 그냥 건축 들어가면 되는데 제일 덮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보호 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건축 들어갈 때는 파고 이 외벽을 먼저 해요. 자기 거 딱 잡아놓고 한다고. 네. 근데 마감을 저는 돌로 한다 그러는. 집도 같은 재질이면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같은 재질로 마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이 토지 평당 분양가가 지금 대충 토지 570만 원. 옆에 단지가 저게 지금 토지 하면 시세로 한 500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그 하나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건축 허가를 건폐율을 26%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평을 땅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16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네. 근데 16평에다가 주방 들어가고 거실 들어가고 방하고 화장실 다 들어가기는 사실 좁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이제 땅콩주택지로 3층으로 올라가고 1층에 주거하는 방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거기서 6%를 더한다는 얘기는 거의 5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같은 면적이면 5평이면 큰 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이 다 1층에 방, 화장실, 드레스룸, 그다음에 거실, 큰 주방 다 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결국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지금 자연 녹지로 좀 되어 있잖아요. 네.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되는 게 아니죠. 용도 변경이 아니고 자연 녹지인데 이제 건축을 하고 나면 이게 대지로 전환이 되죠. 원래 법적으로 자연 녹지는 다 20%예요. 네, 20. 근데 아니 2층 여긴 4층까지일 수 있어요. 4층까지 있어요. 네. 자연 녹지인데. 네, 원래 자연 녹지 4층이에요. 그거는 이제 국계법상 4층까지 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2층 주면 되죠. 2층까지 저도 한 40평 나오니까. 좀 이게 앞집이나 이런 데 방이 안 되는 이제 사이드나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더 많은 건축 평수를 원하면은 3층 정도까지도 가능하죠. 네, 그렇게 뭐 계획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이게 주거 시설이 10개 이상이 되면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주거 지역으로 여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용도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아, 전체 그 땅을요? 네네. 취락지구나 이런 네, 걸로? 취락지구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게 없어요. 네. 그냥 진행이 되시는 네. 여기는 그 용인 장기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돼서 고시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네, 최대한 30%까지 가능해요. 건폐가.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허가 받으면서 여건상 이제 최대 지금 허가 받아놓은 게 26% 받아놓은 거예요.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100%잖아요. 그 토지지, 그러니까 공용지분 저희가 도로지분하고 이런 거 빼고 필지를 가져가는 것도 네. 그리고 이제 건축대지라고 하죠. 그냥 건축대지로 해서 건축대지하고 도로 지분이 한 8대2 정도 될 거예요. 8대2. 근데 20% 조금 넘는데 8대2 정도. 주택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 네. 적용이 되죠. 보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옆에도 보니까는 그 차단기 이렇게 있던데 차단기는 다 해요. 차단기는 네. 들어가는데 다 원해서 차단기는 다 하죠. 그러면 그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거 따로 없죠. 감당하시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입주한 주민들이 이제 보통 이런 단지들은 주민들이 이제 잘 서로 협의가 되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이제 관리를 네. 어느 회사에 이제 통으로 이제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 자치적으로 관리하거나. 근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이제 관리실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단지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개별 건축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는 장기 성장 관리 계획이 네. 수립된 지역은 규정 자체가 단지 내 도로가 6m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건축을 그 도로에서 1m씩 뒤로 가서 셋백해서 네. 하게 돼 있어요. 네, 도로.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럽게 인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6m 도로에 양쪽에 1m씩 인도가 생기게 돼서 전체적인 이제 도로의 폭은 8m가 되는 건데 그 셋백된 1m는 실제로 이제 지적상은 도로가 아니고 건축 대지에 들어가 있어요. 인도를 따로 만드시는 건 아니신 거죠? 여기다가 조성은 하죠. 조성은 하실 거예요? 예. 그 인도는 잔디블록으로 인도를 쫙 조성할 거예요. 저기 위쪽에는 많잖아요, 그 타운하우스가. 예, 거기 다 인도 없어요. 몇 세대 정도? 여기 한 80세대 정도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80세대 여기 100세대니까 굉장히 큰 이제 단독 단지가 되는 거죠. 건축은 기본 이제 철근 콘크리트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시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목조가 됐든. 근데 목조는 권하지 않고요. 만약 개인이 뭐 아는 뭐 건설사가 있다, 뭐 건설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냥 개별적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제안을 주거나 상관은 없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했으면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기본 설계나 이런 부분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한 거고 네. 그리고 혼자 하나의 단독을 이제 직접 하셔가지고 우리 건설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굳이 가격이 본인이 하시는 하겠다고 분이- 하시면은 뭐 그거를 뭐 막을 수는 없겠죠. 자기 땅이니까. 네. 그리고 건축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허가 도면은 있는데 허가를 다 받았어요. 허가 도면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그냥 가도면도 많이 그리거든요. 네. 저는 제대로 설계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래 허가 받은 도면은
지하를 다 주거로 하기로 해가지고 집을 크게 짓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올려서 설계 변경해서 건축을 할 거고, 저희가 권해드리는 스타일은 있어요. 왜냐면 땅을 자를 때 이렇게 건축을 해야겠다라고 땅을 잘랐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나는 뭐 방이 더 커야 된다, 아니면 나는 뭐 거실이 커야 된다, 2층까지 있어야 된다. 2층에는 이제 예를 들면 발코니보다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의견들이 틀려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방보다 드레스룸이 커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완전히 다 맞춤 설계를 새로 해드려요.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입주하실 수 있는 분이 순수하게 건축 착공 들어가면 공사 시작하면은 한 번도 그 문제 없이 쭉쭉쭉 하면은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3개월, 4개월밖에 안 걸려요. 네네, 그건 좀 건축은. 네,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끝나야지 건축을 지을 수가 있어요. 토목은 지금 다 끝났어요. 건축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토목이란 게 이제 집을 지으시는 기반 다지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기반 시설 들어간 거잖아요. 기반 시설 이거 좀 우호수 다 붙여놨잖아요. 관 나온 거 보시잖아요. 네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는 시하고 좀 구청하고 일정 협의하고서 아마 기반 시설 공사 다 끝나는 게 한 19일, 20일 다 끝나요. 그러니까 바로 건축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개월, 서두르면 4개월 정도면. 그럼 여기는 뭐 중도금 납부 뭐 이런 거 없이 토지 계약금 20%, 토지비의 20%, 그다음에 중도금 30%. 그럼 50%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 본인이 잔금 출연하거나 소유권 넘겨주세요 하면 소유권 넘겨드린다는 거죠. 중도금에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50%는 이제 지주가 직접 이제 예를 들면 채권자로서 이제 설정을 해놓고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건축까지 다 끝나고 잔금을 납부하시면 이제 다 설정 해지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안전하죠. 건축자가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자금 상황이나 뭐 신용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이제 금융기관들을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잔압으로 한 그 정도 한 7억 정도 제가 이제 부담하고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짓고 나면은 대출 조건이 훨씬 좋아져요. 담보대출로 전환이 되면 네. 원금 상환을 20년으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럼 옆에가 지금 보니까 저 네이버 인덱스 보니까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로 다 이제 5억 5천 6억짜리 지금 나와 있는 거, 금매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네, 나와 있던데. 최근에 그건 땅이 작은 거야. 아마. 땅이 70평? 네, 네. 네, 70평 목조고, 저거는 건물값이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값이 보통 1년에 5%씩 이제 그 감가상각을 하는데, 네.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봐요. 건물 가치를. 만 토지 위주라고 보셔야 되죠. 저기 이제 좀 큰 건 80평짜리는 전에 목조주택도 한 7억 5천 그까지도 거래가 된 적이 있어요. 요즘 이제 거래도 없고 하니까 좀 떨어진 거죠. 그 관도 우수관이 600짜리가 들어갔어. 이만한 게. 네네. 22개밖에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각 세대로 들어간 것도 300짜리가 이만한 게 들어갔다고 우수관이. 근데 그렇게는 공사할 때 힘든데 막힐 일이 없어요. 구배도 좋고. 뭐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저희 공사는 이제 시공사가 그 SK텔레콤 협력사예요. 협력사에서 이제 우수 협력사 표창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SK텔레콤이나 스타벅스 공사하는 회사들은 거의 그쪽에 공사 감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숙달돼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자 이행 보증은 다 하고 나지만 하자 없는 공사. 집은 지면서 보시면 알잖아요. 시공사 이름 누보예요, 누보. 네, 조그만 회사예요. 공사 잘해요. 그래서 제가 2년 된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집도 짓고, 이제 주로 이제 인테리어 전문을 하는, 내장, 외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골조는 전문 회사를 써요. 그래서 골조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은 외장하고 내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니까 이제 공사비가 그 정도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개인이 하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그죠. 네. 확실하게 할 수 이제 그 차주 신용만 되면은 가능하다고, 그런 상품이 있다고 한 게 용인 새마을하고 수협.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만 대출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받고 나서는 담보대출로 본인 원하는 대로 갈아타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집을 안 접으신 분들은 집을 지을 때 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환기하고 일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을 우리가 이제 앞뒤로 길게 짓는 집들이 많아요. 특히 단독주택은. 왜 그러냐면은 이 도로를 놓고 땅을 자르다 보면 길게 잘라야 땅을 많이 자를 수가 있어요. 도로가 적어지고. 근데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집을 안 치는데 집이 앞뒤로 길어지잖아요. 그럼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고민에 최대한 집을 장으로 넓게 안 칠 수 있게. 예를 들면 이제 저런 그 평면도 같은 거 보시면 집이 옆으로 넓잖아요. 이렇게. 넓고 앞뒤 폭은 좁아요. 그러면 해도 잘 들어가고 통기도 잘 되고, 그다음에 구조도 잘 나오는 거예요.
저 베이스에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들어와 사실 정도 분들이면 기본 개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거나 그리고 손님들이 다 그래. 그리고 자녀분들 어느 정도 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는 다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걸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부부방도 메인룸에도 드레스룸하고 화장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 방에도 동성인 경우에는 방을 따로 쓰고 드레스룸하고 저를 공유하게 하고, 이성인 경우에 아예 다르게 분리할 수 있게. 그래서 방마다 다 드레스룸하고 그 이제 욕실이 다 들어가는 구조로 하고, 가능하면 2층은 좀 건축을 줄이고 이제 발코니를 최대한 크게 해서 이제 그런 오픈 공간하고 이제 캐노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단독주택에 사는 맛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평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평면은 저희 타입을 뭐 지금 보는 것만 그렇지만 한 10몇 가지를 개발해 놨는데 평면 타입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적으로도 되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놨고. 근데 저 베이스에서 이제 본인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층 발코니 필요 없어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축비만 더 내면은 다 지어드리죠. 왜냐면 저 발코니 면적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거든요. 지하도. 그리고 이제 마감재가 중요한데, 마감은 원래 이제 친환경 그 도장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또 도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사하는 쪽에서 이제 하자가 워낙 많이 나니까 별로 권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친환경 소재 실크 벽지 마감이 좋다. 그래서 그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고, 바닥은 기본은 다 포세린 타일로 할 거예요. 근데 타일이, 포세린 타일이 저거 이제 물성이 되게 좋거든요. 저 한 장을 사람이 들기 힘들어요. 저 포세린 타일이. 저거를 기본으로 바닥을 하는데 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갑다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원하는 바닥재로 마감하고, 외관은 기본 라임스톤 마감으로 하되, 저기 보시면 이 아랫집 있잖아요, 아랫집. 예. 저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는 외관 이미지예요. 딱 저 집은 아닌데, 저게 집이 고급스럽고 이제 이쁘게 나와죠. 화려하진 않지만 저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분양하는 친구들한테 건축 상담 자체를 안 시켜요. 왜냐면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다음에 법규로 어긋난 약속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절대 안 하고 토지만 소개시켜라. 그러니까 저희 부지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좋다, 여기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짓고 싶다, 그런 분들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는데, 근데 공사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저희는 공사 과정 순기적으로 다 오픈해. 아무 때나 와서 보시라고. 특히 이제 안 보이는 부분, 이제 배관할 때, 그다음에 골조 칠 때 제대로 골조 치고 있나, 그런 이제 자재 같은 거 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감리를 하지만 인테리어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자재 선택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공사 자신 있게 하는 거고, 우리도 여기에 집 하나 짓고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못 지면 평생 욕을 먹거든요. 그거 제가 멀리 살려고, 저도 용인 사람이에요. 전 늘 항상 제 전화번호를 오픈해 놓거든요. 아무 때나 전화하시라고. 이 주민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 전화번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땅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축적인 거는 거의 원하시는 부분을 다 맞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한 분 한 분 다 상담을 해요. 이 동네 분들 많이 오세요. 그린빌리지 사시는데 이제 여기 좀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 근데 좀 집이 비싸네요. 뭐 이렇게. 저기는 뭐 커봐야 아마 7, 8억밖에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집도 커지고 하니까. 구경을 오시든 아니면 요즘 집은 어떻게 짓나라는 거 궁금하시든 뭐든 하여튼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면 다 충분히 설명드리고, 제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뭐 기본적으로 토지 문제부터 건축 그다음에 금융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편하게 이제 생각하시고 선택할 수 있게 제가 책임지고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